VOA 세계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일인 26일 프랑스 주요 고속철도망이 사보타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국영철도 운영사 SNCF는 성명에서 파리와 북부의 릴, 서부의 보르도, 동부 스트라스부르 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떼제베의 신호용 장비가 폭발물에 의해 파손되거나 방화가 일어나는 등 이날 새벽 일련의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운행 중이던 열차들이 출발지로 회차 조치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으며 적어도 주말까지 철도 교통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SNCF가 모든 여행자들에게 떼제베 이용 일정을 연기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언론들은 휴가철을 앞두고 80만 명가량의 이용객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올림픽 농구대표팀이 열차편으로 27일 북부 릴로 이동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올림픽 일정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보타주가 누구의 소행인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관련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프랑스 정부가 수만 명의 군경 등 전국의 보안 자원을 동원해 올림픽 기간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두목 엘마요 잠바다와 호아킨 구스만 로페즈가 어제 미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잠바다와 구스만 로페즈가 이날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공항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치명적인 펜타닐 제조와 인신매매 조직망을 포함해 마약 카르텔의 범죄 활동을 주도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갈랜드 장관은 말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펜타닐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마약 위협이라면서 우리 공동체를 중독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모든 카르텔 지도자, 구성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법무부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스만 로페즈는 5년 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 내 교도소에서 종신형 복역 중인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의 4명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애초 잠바다와 구스만 로페즈는 부지조사 목적 여행으로 알고 멕시코 현지에서 비행기에 올랐지만 이 비행기에 미국 착륙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잠바다는 멕시코 사상 가장 악명 높은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으로 엘차포와 함께 세계 최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공동 설립한 인물입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9월 구스만 로페즈의 형인 오비디오 구스만을 미국 정부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과 타이완 등을 휩쓸었던 태풍 개미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밤사이 중국 본토에 상륙한 태풍 개미가 이날 오전 6시 기준 중국 남동부 해안 푸젠성 내 63만 명가량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이들 중 절반 가까운 29만 명가량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개미는 중심부 기준 최대 시속 100.8km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만 풍속이 상륙 직후보다 다소 느려지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전환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한 태풍 개미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중부지방의 강들 주변에는 거대한 구름대가 형성돼 있어 심각한 홍수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에 따르면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푸젠성 전역 72개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250mm를 넘어섰고 이 지역 중 최고 강수량은 512.8mm에 달했습니다. 예보관들은 인구 1억 명이 넘는 후난성 등 중부 10개 성이 이날부터 영향권에 들 전망이라며 다음 주까지 지린성, 랴오닝성 등 북부 지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태풍 상륙 수시간 전 홍수통제 특별회의를 열고 하천 범람과 주요 대규모 저수지 붕괴 예방 노력과 함께 인명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 태풍 개미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었던 타이완과 필리핀에서는 태풍에 따른 폭우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대형 유조선이 침몰해 기름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선거운동본부 측은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로부터 이 같은 지지 의사를 전달받는 통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찰 전국 소속 해커 림종혁에 대해 $1,000만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정부가 북한 정찰 전국 산하 해킹 조직의 활동을 경고하는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적어도 글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50에서 15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도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모레 일요일까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에 대해 $1,000만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미국 방산업체에서 항공기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 해커 림종혁을 현상수배했습니다. FBI는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 소속인 림종혁이 컴퓨터 사기와 남용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25일 관련 내용이 담긴 현상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전단에는 림종혁의 사진과 함께 성별과 영어, 한국어와 같은 사용 가능 언어, 인종 등 기본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혐의 부분에선 림종혁이 북한 정찰총국을 대리해 활동하며 마우이 랜섬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 병원과 의료회사를 대상으로 침투를 모의하고 몸값을 갈취하며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중국 내 정부와 기술 분야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해킹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 서버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FBI는 지적했습니다. 수배 전단지가 언급한 마우이 랜섬웨어는 지난 2021년 5월 미국 캔자스 지역 병원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미 수사기관은 당시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었습니다. 마우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캔자스 지역 병원과 공중보건단체의 컴퓨터는 먹통이 됐고 일부 병원들은 컴퓨터 가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북한에 몸값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림종혁에 대한 현상금은 $1,000만 안내됐습니다. 이날 국무부는 FBI의 공개 수배 직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특정 악성 사이버 활동을 한 사람의 신원 혹은 위치 정보에 대해 최대 $1,000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림종혁을 언급하며 북한 국적인 그가 안다리엘이라는 악성 사이버 그룹과 연관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안다리엘 그룹에 대해 북한의 군사정보기관이자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주로 담당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다리엘은 사업체와 정부기관, 방위산업체 등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림종혁 등이 마우이 랜섬웨어를 통한 공격 당시 의료검사 혹은 전자의료기록에 사용되는 피해자의 컴퓨터와 서버를 암호화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몸값으로 받은 돈을 미국 정부 기관과 미국 및 해외 방위 계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림종혁 등이 미국에 기반을 둔 업체를 해킹해 군용 항공기와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기밀 해제 자료를 포함해 30GB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킹된 자료는 2010년 혹은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반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해커들은 주로 의료 부문을 공격해 확보한 랜섬웨어 자금을 사이버 스파이 활동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APT-45, as we've now graduated them to be, they were looking to attack different sectors, primarily the healthcare sector. 이어 이렇게 얻은 자금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반하트 수석 분석가는 진단했습니다.
현재 림종혁의 형사사건은 미 캔자스 연방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대배심은 림종혁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은 FBI의 수사전단, 국무부의 현상금 발표와 함께 25일 공개됐습니다. 북한 해커가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FBI는 2021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소속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을 지명 수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의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습니다. 다만 박진혁 등이 북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실제 미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같은 이유로 림종혁에 대한 실제 체포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0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전 세계의 위험한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는 범죄자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As highlighted in April's cyber area that includes malicious DPRK cyber operations, which 특히 지난 4월 열린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사이버 회의에서 강조됐듯이 여기에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영국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활동을 경고하는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이 핵과 국방기관을 해킹해 얻은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자신들의 군사 핵 프로그램 발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의 사이버 및 정보 당국들이 25일 평양과 신의주에 기반을 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경고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사이버주의보 발령에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안보국, 사이버 국가임무단, 국방부 사이버 범죄센터, 국가안보국을 비롯해 한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 한영 3국은 이번 주의보에서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킹 조직들이 정권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글로벌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3국에는 안다리엘, 오닉스 슬릿, 다크소울, 사일런트 천리마, 스톤플라이 등으로 알려진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주요 해킹 조직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킹 조직들은 주로 국방과 항공우주, 핵, 기술 관련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민감한 기밀기술 정보와 지적 재산을 획득해 북한 정권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과 야망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주의보는 이들 해킹 조직들이 미한영 3국은 물론 일본과 인도의 기업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부문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작전을 펼쳐 스파이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금전적 동기의 활동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원격 조종이나 피싱 활동을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보기관은 주요 인프라 조직이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적시에 적용하고 웹서버 보호와 악성 활동 감시, 인증 및 원격 접근 권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국가 후원 사이버 작전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방어하기 위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BI를 비롯한 미국 정부기관과 한국, 영국 정보당국과의 이번 합동 조치는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도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안다리엘, 불명 APT-45가 적어도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랜섬웨어 분야로 활동을 확대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훔쳐 인질로 잡는 악성 코드를 배포한 뒤 몸값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목표로 삼은 곳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기관, 에너지 회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25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APT45, 즉 안다리엘은 전통적 정보 탈취 해킹과 금전적 동기의 해킹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위협 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하고 여기서 얻은 금전적 이익을 다시 정보 탈취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ain goal is to, attack these entities over here, get the money to do what I'm doing now, and then go after the missile. 그러면서 이들의 주요 목표는 실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북한의 군사 장비와 핵,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는 타국 정부의 핵시설과 연구기관에 저장된 정보와 우라늄 처리 및 농축, 원자력 발전소,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의 정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Not to mention some of the information that's coming out even today showing the wider scope.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APT45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른 북한 해킹 조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정보 탈취를 매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다시 정보 취득에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향한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 진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영국의 정부 기관들이 이 같은 활동에 주목하고 경고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기관과 민간 보안 기업이 협력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간의 대가성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25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위험한 대가성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roublingly, Moscow and Pyongyang have also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and elevated ties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지적하며 우려스럽게도 6월 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 모스크바와 평양이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전쟁 노력을 위해 무기를 공급하는 한 김씨 정권이 불법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엔의 감시로부터 북한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대가성 거래는 이 안보리 제도를 약화시킨다며 우리는 서로 책임을 묻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The DPRK has unlawfully transferr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5,000 containers of munitions. 우드 차석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이 담긴 15,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불법 이전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독립 싱크탱크인 분쟁궁비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1월 2일 하르키우를 강타한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조사한 결과를 안보리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은 러시아 스스로 지지한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도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유엔 영국 대표부의 문구 오드필드 대변인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무기를 조달하는 데 점점 더 필사적이 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수백 대의 드론을, 북한으로부터는 상당한 양의 무기를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has become increasingly desperate to procure weapons to sustain its attacks on Ukraine. 이어 러시아가 자신들이 지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위한 서방의 정당한 지원을 비판하는 건 터무니없지만 솔직히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제3자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의 김상진 차석대사는 안보리가 러시아의 불법 북한 무기 조달과 평양과 모스크바 간 군사협력 강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며 북러 간 이런 움직임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council should address in depth Russia's illegal weapons procurement from the DPRK. 또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협력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네바에서 모든 핵확산 금지 조약 당사국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안보리의 한 상임 이사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확산 국가와 위험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The U.S. began its crusade against Russia immediately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은 소련 붕괴 직후부터 러시아에 대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선의의 연설과 호소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일과 북중러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외교수장들이 모이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내일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북러 간의 불법 협력을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일 중러 그리고 아세안 10개 국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6일부터 28일까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참가국 외교장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등 영내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 문제를 본격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특히 27일 열리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와 ARF 등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오물풍선 도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등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25일 라오스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목표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 행위와 러북한 밀착,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다든가 핵미사일 관련해서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등장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걸 계속 환기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주요하다고 봐야겠죠. ARF 등 이번 아세안 회의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주요국 외교수장이 총 출동합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한국과 미일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되는 의장 성명에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으려는 한국 입장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조태열 장관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고 문안이 조율 중이라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 채널을 통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ARF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외무상이 주로 참석하다가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사급이 참석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만남을 하고 있는 만큼 리영철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최 외무상의 불참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에서 미북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데다 러시아와의 밀착, 복합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ARF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통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로우키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이런 입장에 맞서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두둔해온 러시아는 반박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자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섞여 있는 ARF 무대에서 미얀 동맹과 미얀일의 한반도 일대에서의 전력 강화, 군사훈련 증가 등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RF에선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 각국이 대립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내전, 중동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맞선 미국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중국의 팽창에 맞설 수는 없거든. 그런 부분에서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도 나름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 아세안 지역 국가들을 가급적 미국에 가깝게 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아세안 해안경비대 포럼 창설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면서 그런 연고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얕은 미국을 견제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조태열 장관과 왕이 부장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조 장관의 방중 이후 약 2달 만에 가진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특히 북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밀착하는 가운데 열린 겁니다. 조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한이 그간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한 각 분야 교류가 밀접하고 이익도 깊이 있게 융합돼 있으며 이미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그러나 북러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적 관여 등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최근 한국과의 외교차 간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 등 당사국들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이 찬성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국무부 대변인의 이번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열린 지 약 2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도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엔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났고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는 제16차 중일 전략 대화를 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일 및 한중 간 대화가 이어진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엔 미국은 각국이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5일 VOA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an't do anything because as long as China's attitude is they're going to support the North Koreans. 또 문제는 제재도 중국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제재를 통해 중국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형 은행을 타격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세계 금융시장에 매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6명의 중국인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s revenue,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 getting the items.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자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2023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북한 경제가 지난해 4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32조 3,201억 원, 미화로 2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국민 총소득 GNI는 40조 9천억 원으로 한국의 60분의 1,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한국의 30분의 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육 규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직전 수준에 근접했지만 대북 제재 이전인 2011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과 비교하면 4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전무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관련 통제가 완화됐고 중국과의 대외 교역이 증가했다며 양호한 기상 여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올해 들어 18번째 입항인데 선박 바로 앞에선 길게 늘어선 컨테이너 더미도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24일 11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과 바로 앞에 약 170m로 놓인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 지점에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해당 부두에 총 17척의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을 합치면 올해에만 18척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드나든 것입니다. 물론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을 하지 않는 날을 감안할 때 실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의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두는 북러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진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입니다. 20척에 육박하는 선박 입항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계기로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 19일 BOA에 최근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greement is going to end up with more mutual suppor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또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BOA는 국무부의 대형 선박의 라진항 입항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석 이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번 주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부장관을 면담한 탈북민이 미국 정부의 일관적인 대북 인권 정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2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과 2명의 용감한 탈북민들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캠벨 부장관이 김 장관을 만난 뒤에 탈북민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VOA가 양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면담한 탈북민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발언한 김금혁 씨와 지난해 10월 목선을 타고 가족과 통해를 통해 망명한 강규리 씨입니다. 한국에서 방송인과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금혁 씨는 24일 VOA에 40분가량 캠벨 부장관과 면담했다면서 탈북민들을 대표해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만난 최고위층의 미국 관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북한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입증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김 씨는 캠벨 부장관이 주로 자신들의 얘기를 경청했다면서 자신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일관적인 대북 인권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혹은 북한 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혹은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젠다로 어떤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좀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동의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탈북민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상황이 정말로 많이 어려워졌는지
한국 사회 정착에 애로점은 없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강규리 씨는 이에 대해 당국의 밀수와 장마당 압박으로 주민들의 삶이 더 악화하고 3대 악법 시행 이후 주변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 배포했다는 이유로 총살이 빈번해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면담 다음 날인 23일 한국통일부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틀째 행사에서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실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전보다 코로나 3년 기간에 급격히 타격이 심해서 이제 밀수도 차단하고 국경 봉쇄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막 10배로 오르고 또 정부에서는 국가가 이제 개인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지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진짜 어려워서 앞날이 힘들어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 씨는 특히 사람을 살인해도 총살하지 않는데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총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드라마 이제 한국 드라마 시청하기만 해도 총살하고 우리는 살인을 해도 총살은 안 하거든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냥 막 무기징역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냥 시청만 해도 사형. 그래서 우리가 왜 사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교양 단계는 지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양 단계는 지났으니까 너희들에는 이제 반역죄로 죽여야 된다. 반역죄, 반트리즌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약간 어처구니 없고 좀 오바를 하고 있구나, 이 정부가. 김금혁 씨는 이런 이유 등으로 탈북 청년들이 최근 북한 주민들의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적극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북한 인권 운동은 가장 첫 번째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 그리고 우리 손으로 북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꾸준히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희망만 있으면 결국은 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을 토대로 우리가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분명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앞서 VOA에 탈북민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모두가 매일 누리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민을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란 막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반복적인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체계 등 한국의 대응 조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일각에선 대북 정보 유입의 필요성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4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security concerns and the justifiable concerns, but I think there's also a paramount issue here, and that's also inform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안보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에 진실한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북한에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4일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올 들어서만 10번째로 지난 21일 이후 4월 만입니다. 일부 오물풍선은 서울 용산 한국 대통령실 청사 경내와 국회 안에도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전방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1일 오전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띄워보내자 전면 가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에 맞서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자 북한은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 포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합리적인 예상이라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북한으로서는 분명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2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간 충돌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그러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유입 필요성과 안보 위협 우려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면서 미국은 정보 유입이 기본적인 인권과 표현의 자유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북한의 이런 위협에 겁먹지 말고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계속해야 한다는 탈북민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defectors wh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ystem and know the vulnerabilities of that system to free and open and objective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약품이나 치약 등 일상용품을 담아 보내는 풍선과 북한의 오물풍선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이 대북 전단 원점에 대한 포격 등 도발을 해올 경우 한국도 무력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심리전,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잘 압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기들한테도 그렇게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더 많은 풍선과 정보를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어떤 종류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대해 소심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hing to fear. The North Korean regime knows that it will pay a high price for any kind of military provocation.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이야기, 특히 자유롭고 번영하는 민주경제 강국인 한국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자신들의 헌법이 부여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이나 인권단체들과 토론하면 북한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받아보고 배워서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북한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얘기를 듣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도처에 감시의 눈초리가 있고 주민들은 전단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단을 보지도 않고 당국에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고 한반도에 의도치 않은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에 대북 전단 풍선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빚어진 남북 간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 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할지 아니면 위험 관리와 긴장 완화를 위해 조정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조정엔 대북 확성기 방송과 탈북 활동가들이 펼치는 대북 전단 살포 캠페인 중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북 전단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불안정을 증폭시키지 않는 접근을 선호할 것이라며 미한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유입의 필요성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수석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보 우려와 정보 유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strike a balance here because I do think it's important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ns have no other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여속자는 대북전단 풍선 살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시민단체들이 풍선을 띄워보내는 방식이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는 지속적인 대북정보 유입이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한 만큼 대북전단 살포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살포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BOA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적어도 글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평안북도 250mm 이상, 그리고 평남 2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황해도와 함경도는 30에서 80mm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 최고 29. 남포도 흐리고 비, 최저 25, 최고 30도. 신의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최저 24도, 최고 26도. 강계도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22도, 최고 28도. 해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28도. 개성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25도, 최고 31도. 사리원은 흐리고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0도. 원산도 같은 날씨에 최저 24도, 최고 30도. 함흥도 역시 비가 내리겠고 최저 24도, 최고 29도. 청진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23도, 최고 28도. 양강도 해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6도. 무산과 삼지연도 역시 같은 날씨에 낮 최고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 먼바다 1에서 2m. 서해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이 먼바다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두목 엘마요 잠바다와 호아킨 구스만 로페즈가 어제 미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잠바다와 구스만 로페즈가 이날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공항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치명적인 펜타닐 제조와 인신매매 조직망을 포함해 마약 카르텔의 범죄 활동을 주도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갈랜드 장관은 말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펜타닐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마약 위협이라면서 우리 공동체를 중독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모든 카르텔 지도자, 구성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법무부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스만 로페즈는 5년 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 내 교도소에서 종신형 복역 중인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의 4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애초 잠바다와 구스만 로페즈는 부지조사 목적 여행으로 알고 멕시코 현지에서 비행기에 올랐으며 이 비행기의 미국 착륙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잠바다는 멕시코 사상 가장 악명 높은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으로 엘차포와 함께 세계 최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공동 설립한 인물입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9월 구스만 로페즈의 형인 오비디오 구스만을 미국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프랑스 하계올림픽 개막일인 26일 프랑스 주요 고속철도망이 사보타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국영철도 운영사 SNCF는 성명에서
파리와 북부의 릴, 서부의 보르도, 동부 스트라스부르 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떼제베 신호용 장비가 폭발물에 의해 파손되거나 방화가 일어나는 등 이날 새벽 일련의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운행 중이던 열차들이 출발지로 회차 조치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으며 적어도 주말까지 철도 교통이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SNCF가 모든 여행자들에게 떼제베 이용 일정을 연기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언론들은 휴가철을 앞두고 80만 명가량의 이용객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올림픽 농구대표팀이 열차편으로 27일 북부 릴로 이동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올림픽 일정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보타주가 누구의 소행인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관련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철도 이용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프랑스 정부가 수만 명의 군경 등 전국의 보안 자원을 동원해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선거운동본부 측은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로부터 이 같은 지지 의사를 전달받는 통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미셸과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오바마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당신이 자랑스럽다면서 이번 대선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두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줬던 우정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 중요한 순간이 요구하고 있는 비전과 품성, 힘을 갖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훌륭한 후보가 나오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남다른 확신을 갖고 있다며 해리스 후보를 즉각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1위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타이완 등을 휩쓸었던 태풍 개미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밤사이 중국 본토에 상륙한 태풍 개미가 이날 오전 6시 기준 중국 남동부 해안 푸젠성 내 63만 명가량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이들 중 절반 가까운 29만 명가량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개미는 중심부 기준 최대 시속 100.8km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만 풍속이 상륙 직후보다 다소 느려지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전환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개미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중부지방의 강들 주변에는 거대한 구름대가 형성돼 있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